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평당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는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당내 의견이 또다시 엇갈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장기화될 것이다. 우려가 큽니다. 전병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전병헌 의원님이십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소득세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처리했습니다. 처리됐고요. 예, 네. 그동안 우리 서민과 또 셀러리맨들이 많이 불편해왔던 그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가 돼서요. 추가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총 638만 명이고 네. 환급 총액은 4,560억 원입니다. 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셀러리맨들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네. 한 사람당 약 한 7만여 원의 정산을 받게 되고요. 네. 특히 그 연봉 3,300만 원 이하의 미혼 독신 직장인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대 33만 원 남짓한 그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녀 세 공제도 좀 늘어나서 약간의 부담이 좀 절감돼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5월 월급일을 넘기지 않고 연말 재정산을 받을 수 있게는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한편 이제 당내 문제가 지금 어제 정청래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사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 두 분이 만났으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여수까지 내려갔으니까 만나서 사과를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만남이 불발이 돼서 좀 아쉽고요. 그나마 어찌됐든 전화만으로도 일단 주 최고께서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아까 제 옆자리에들 앉아 있었습니다만 그러셨군요. 본회의장에서요. 또 본회의장에 앉아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최고에게 다시 한번 또 직접 사과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목격을 하셨네요. 예. 자, 이게 같은 당 의원으로서 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과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조금 이제 풀려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전 의원님도 최고위원 맡고 계시니까요. 지금 주승용 의원은 이대로 최고위원직 사퇴하는 건가요? 글쎄요. 이제 문재인 대표와 우리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주최고께서 주장하는 당의 쇄신책이라든지 친노 계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표가 책임 있게 좀 수습책을 바로빨리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저러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이 설사 있는 분들도 당분간은 좀 휴전을 하고 문재인 당대표가 수습책과 쇄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많이 남은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문재인 대표나 우리 지도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좀 휴전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그 당의 모습들이 친노 패권주의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결국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은 왜 그렇게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가장 큰 비판이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시 비비는 좀 시간을 갖고 차분하고도 질서 있게 가려내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질서 있는 수습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국민들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냐라는 그 비난만큼은 우리가 정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여서 일단
그 질서 있는 수습책이 제시될 때까지 당분간은 좀 서로 자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저 스스로도 만약에 당 대표께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을 또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수습이나 쇄신책이 미봉일 경우에는 저 역시도 당연히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지금 상처에 지금 한 최고위원의 이른바 좀 지나친 발언이 상처를 덧나게 했고 거기에다 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좀 자제를 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전 의원님 말씀대로면 뭐 지금 국민의 마음 너무 잘 읽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중재안도 지금 내신 거예요. 당대표는 시간이 없다. 빠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또 한편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는 당내 의원들은 잠시 당대표에게 시간을 주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뭔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 이런 말씀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주승용 의원 간의 설전은 표면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본질을 보면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이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런 진단과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문재인 대표의 정면 돌파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단독 돌파의 문제가 이 지금 4.29 재보선 패배의 그 후유증을 더 심각하고 더 크게 발생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의 당의 그 모습과 상황이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당대표께서 인식을 하고 신속한 수습책을 제시를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도록 저 역시도 계속 노력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고 절묘한 지적 해주셨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단독 돌파가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정의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훈훈한 이제 사과 자리를 다시 한번 목격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정청래 최고위원은 또 평당원들로부터 윤리심판원의 제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게 정 의원 징계 수위 어떻게 되는 거냐? 시끌시끌한데요. 이 징계 수위 어떻게 보세요? 징계 수위는 지금 온전히 그 당 윤리위원회 판단의 몫입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는 또 다른 그 갈등과 분열과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당 윤리위의 구성은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매우 중립적으로 어찌됐든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윤리 구성 자체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문재인 당대표나 신임 당시 최고 지도부에서 매우 심사숙고해서 중립적인 인사들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윤리의 심판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수위를 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정말 계속적으로 문제가 문제를 또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그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어느 누구도 좀 말을 서로 절제하고 아끼고 그리고 일정한 좀 유보적 시간을 서로 갖는 것이 국민들의 보기에도 더 이상 민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정화와 자정 그리고 황골탈퇴의 계기를 만드는 동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님께서는 이제 원내대표 지내셨잖아요. 그 지난주에 새롭게 선출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이 비노계 인사고 따라서 당내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넣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원내대표 역할 어떻게 기대하세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개혁적인 그런 소신이 분명한 분이고요. 또 지나치리만큼 과감한 그런 그 돌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가 이종걸 원내대표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적 소신과 과감한 그 돌파력을 가지고 노련한 그 유승민 대표와 협상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고요. 네. 특히 우리 당이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당은 의회와 국회를 기반으로 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주장하고 투쟁할 때 비로소 그 힘을 가장 네.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최대한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의 어떤 그 20세기형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네. 그 의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걸핏하면 의회를 포기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네. 이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그 조절해 가면서 네. 의회주의적 입장에서 개혁과 과감한 그런 판단과 협상을 해주기를 기대하죠. 네, 전 의원님 마지막으로 네. 짧은 질문 하나 여쭐게요. 네. 지금 오늘 소득세법 안철인 참 다행스러운데 네. 사실 쟁점은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어떻게 풀리리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원망스럽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워낙 어려운 문제이고 네.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고위당정청을 열어서 그 당과 국회에다가 모든 정권을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참 그 합의안까지 왔는데 합의안까지 그렇죠? 오고 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사인한 안을 그걸 한마디로 그렇게 걷어차버리면 과연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의심스럽고요. 저는 일단 소위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네. 개혁안에 대해서 서로 설사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네. 협상하는 것을 일단 공무원 개혁안은 받아들이고 협상하는 것을 지켜본 뒤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네. 국민과 함께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소위 그 협상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일부 수정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 더더욱이 만약에 그 국회에서 국회 안대로 넘어온 그것이 좀 무리가 있다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렵게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양당이 참 합의를 해놨는데 그걸 네. 미래의 합의 사안에 대해서 불편하다라는 거 이유로 현재의 어려운 합의 사안을 걷어차 버린다면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가 네. 없다고라고밖에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의 키는 여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네. 실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전병헌 의원이었습니다.